앞서서 우리 장달령 변호사님께서 저희에게 또 사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재향군인회장 김진호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리고 상구형한테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지법 성남지법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왔는데, 내용인즉슨 뭐냐, 자신의 명의가 훼손되고 있으니 집회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현수막도 못달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반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향군인회장이란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또 변호를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고발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원래 유진용과 조현재는 저희가 1차 고발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고발하는 것은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검찰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성교 국회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다시 이 현장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유연대로 고발했고 이번에는 자유민주국민연합이란 단체 이름으로 다시 고발을 합니다. 고발장은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선희를 또 고발을 하는데, 황선희는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님이 며칠 전에 고발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그걸 받아서 또 고발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고발할수록 검찰의 수사 압박이 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고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발장, 고발인 이희범, 고발인 피고발인들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법조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2심 판결 내용의 중요한 사실은 근본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하여 김정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은 2심에서 각각 2년씩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 내용의 공통된 핵심 내용 중 다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개입하는데 처음부터 가담하지 아니한 점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즉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기획에는 박근혜 정권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피고발인 유진용 전 장관 및 피고발인 조현재 전 차관이 개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번째 사실, 정1호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발표문과 정2호증 한성교 국회의원 제출자료 요구서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의하면은 피고발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주무장관과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책임자였습니다. 정2호증 국정원에서 한성교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2014년 2월 21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진윤 장관에게 문화체육부 예산 기금이 좌파에 들어가고 있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를 했고, 유진용 전 장관은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14년 2월 22일 문체부 국정원 아이오 조 땡땡에게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관련 인물에 대한 이념 검증을 요청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정원에 계속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국정원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상자들 중 국보법 위반 전력자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하여 문체부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유진용은 2013년 9월경 김기춘 실장의 특정 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지시에 따라 관련 대책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했으며, 2013년 9월 9일 문화예술 정책점검 TF를 구성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방법을 마련하는 등 국정원과 함께 투트랙으로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유진용은 2014년 1월 24일 좌선양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조윤재 전 차관은 문화예술정책점검의 단장으로서 문화예술계 내 좌편향 작품, 행사, 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 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를 가동하였습니다. 법 형평성의 문제점.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고 범죄 수사 역시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후임자 김종덕 전 장관과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을 최초로 기획하고 진행시킨 피고발인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입니다. 따라서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을 한 문화부 장관과 1차관으로서 그 형사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으로 수사기관으로서 사명감을 망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정식 고발하오니 하루속히 피고발인들을 소환 수사하여 법의 엄정함과 형평성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고발인 자유민주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이희범. 예, 다음은 황선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국가보안법 7조 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선전 동독죄로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법조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고, 특히 여기서의 반국가 단체는 북한 김정은 괴뢰 정부와 북한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 공우,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번째 사실,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영래 홀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 특별대담에서 북한 지도체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김정은을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위인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대담에서 김정은은 세종 때 만들어진 로켓 추진 화살 신기전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이순신처럼 외세, 즉 미국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순신 장군은
일본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거북선을 백성과 함께 만들어 엄청나게 찬양한다. 세종대왕도 신기전을 만든 것은 큰 업적이라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김정은이 개발한 ICBM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것 ICBM을 만든 것은 굉장한 큰 업적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 과연 100년, 몇백 년 후에 역사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는 것인가 라며 통일을 위한 한두 분의 정산, 문재인과 김정은 행보는 과연 위인의 행보로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야기할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위대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과 역사적 순간에 살고 있어 놀랍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발에 이어서 북한에 대해 우상화나 세습을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인민이 바라는 것을 완수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우상화 비판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존경스러운 사람, 즉 김정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이비 종교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슈강주님 감사합니다. 피고발인은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수렵 옹립이라는 북한식 논리를 그대로 전달하며 옹호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1998년 방북을 했을 때 북의 친구한테 당돌하게 세습 방조란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 그 친구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고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이분 김일성이 아니면 국가가 쓰러졌을 수도 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하는 게 맞지 누구 아들이어서 안 된다는 것은 정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는 세습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인민이 옹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또 피고발인은 북한의 최악의 인권 탄압이라고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도 1998년 밀국 경험을 이야기하며 북한의 선전 논리를 반복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북의 친구에게 인권에 대해 물었더니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냐며 말하며 아 그런가 했던 적이 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김정은 집권 후 최악의 인권 탄압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도 장성택의 조명 중 가장 알려진 것은 중국의 석담을 헐값에 팔았다는 것인데 최고 권력자의 직권이고 인척관계라 해서 그런 매국 행위를 봐준 게 맞는가라며 우리가 정유라 최순실 사건에서 최순실 딸이 그렇게 대학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북에서 친인척을 엄단한 것은 매우 잔인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에서 선거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시작이라면 북에선 마무리다. 북에선 많은 논의 후 최종적인 결론을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다며 그래서 99.9% 찬성이 나온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수계 김정은에 대한 선전활동으로서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규범력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의 협력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과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변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체제를 정복하고자 하는 적과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인과 동시에 적과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정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 간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바로 북한이 반국가 단체성을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논지에 따르면 적어도 북한이 적과 통일 노선을 포기하거나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동조죄의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동조죄의 구성 요건으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자행한 북계수계 김정은을 세종대왕 이순신과 같은 위인이라고 표현하고 반국가단체인 북가 김정은 세스 왕조 체제를 옹호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북계수계 김정은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선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계의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며 그 행위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동조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 사실과 국가보안법 규범령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동조죄의 구성 요건을 검토할 때 피고발인의 2018년 12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 특별대담에서의 발언은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동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동조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구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 감사합니다.